자, 오늘 이제 8월 25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하성 선수는 멀티히트 또 기록을 했습니다만 또 샌디에고의 타선이 침묵하면서 이 두 경기를 모두 내주게 된 이 샌디에고의 타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분 좋은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좋아요. 네, 김하성 선수가 오늘도 이제 6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이 4타수 2안타를 때려냈습니다. 멀티히트. 예, 멀티히트고요. 시즌 타율도 2할 오픈 5리까지 올라갔고요. OPS도 0.708 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 이게 시간이 좀만 더 있으면 김하성 선수 이런 상승세라고 한다면 이제 한 11월까지 야구하면 3할 갈 것 같은데 12월까지 하면은 3월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김하성 선수 최근 태각 상승세가 굉장히 좋다는 거 저희가 첫 타석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1사 2루 상황이었었죠. 사실 안타성 타구를 때려냈었는데 중견수 정면으로 가면서 이제 아웃으로 물러나게 됐었는데요. 네. 사실 중견수 정면이 아니라 마에스트로가 벼르고 있었어. 이거 사실 어제 뺏겨서 그 뺏긴 거 있잖아요. 그 러닝, 이 점핑, 스핀 스로우 그게 사실 스트로우 타석에서 나왔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진짜 기를 쓰고 타구 판단 빨리 해가지고 잡아내더라고요. 네, 네. 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거 기대 타율이 9할 2푼이거든. 이건 그냥 안타란 얘기예요. 안타 확률 92%라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스트로우 선수가 걷어냈다는 거 어제 이제 김하성 선수의 호수비를 좀 갚아주는 뭐 그런 이제 복수가 그래요. 또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5회 무사 1루 상황에서도 이 90마일짜리 쿼터를 공략해서 중견수 앞 안타를 때려냈었는데 아, 저 이 타석 정말 이 이익이 왔어요. 네. 전 안타, 그러니까 어제 친 안타도 그렇고 상대 투수의 결정구, 그때는 슬라이더, 이번엔 쿼터였거든요. 제가 중계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까지 쿼터가 없다. 결정구는 바깥쪽 낮게 쿼터가 들어올 테니까 김하성 선수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했는데 쪽방! 바로 안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노림수가 너무 좋고 사실 알아도 치기가 힘들잖아요. 바깥쪽에 진짜 꽉 찬 코스거든요. 꽉 찬 코스거든요. 사실 타자들이 노림수에 안다고 해서 반드시 치는 거 아닌데 배트 컨트롤이 요새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공을 살짝 퍼올려서 이제 안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하성 선수가 이렇게 찬스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타자 연속으로 범타가 나오면서 이 샌디에고 타선의 득점 없이 또 1, 2루 찬스를 또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뭐 잠깐 앞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컵 페스티벌 있잖아요. 네. 8월 들어서 퀀트릴의 컵 페스티벌 피안타율은 3푼 5리였습니다. 오, 안타를 하나밖에 안 맞았어요. 네, 네. 근데 그걸 김하성 선수가 공략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7회 이제 세 번째 타석에서도 1사 1루 상황이죠. 유격수 쪽 깊은 코스 내야 안타로 또 찬스를 이어갔습니다만 뒤에 또 마이어스는 웃든 뭐 그리시안 볼렛 이러면서 이제 2사 말루까지 갔거든요. 네. 선발이 교체가 됐고 이 알파로 선수가 삼진 당하면서 결국에는 잘루 말루 또 이제 득점하지 못한 샌디에고 타석입니다. 그렇죠. 이 7회 타석에서도 사실 이게 내 안타가 아니라 그냥 안타였는데 네. 진짜 클리블랜드 수비진이 최근에 정말 대단한 게 로사리오가 3루간으로 정말 제일 깊숙한 쪽으로 빠져나가는 타구를 막아내더라고요. 맞아요. 선행주자인 조시벨이 슬라이딩으로 간신히 살면서 내안타로 기록될 수 있었어요. 야수 선택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9회 마지막 타석에서도 1사 주자 없는 상황 좌중간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를 때려냈는데 요것도 이제 또 스트로우가 그렇죠. 눈에 불을 켜고 잡아내더라고요. 이거는 기대 타율이 이제 4할 2푼이었거든요. 하지만 타구 속도를 보면은 101.9마일. 아, 잘 쳤는데. 발사 각도도 이 18도. 이 진짜 이상적인 이 배럴 타구였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또 스트로가 막아내면서 자기는 안타 하나 뺏겨놓고서 두 두 개 개를 안타 뺏어서. 뺏은 거예요. 지금 오늘 네. 경기에서 이 4개의 안타가 모두 거의 뭐 타구 속도 100마일에 육박하는 정말 좋은 타구들이었고 사실상 오늘 뭐 이 스트로 선수에게 잡힌 안타 2개까지 합하면 사실 4안타 경기도 사실 될수 있었는데. 4안타인데 이게 2안타로 중갑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김하성 선수 시즌 22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시즌 99안타고요. 이제 100안타 돌파가 눈앞에 또 이제 다가오게 됐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하성 선수는 최근에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샌디에고가 이렇게 되면은 트레이드 마감 시한 이후에 지금 8승 12패입니다. 오히려 페이스가 떨어졌어요. 소토, 드루리, 벨을 영입했고 헤이더가 물론 부진하긴 했지만 헤이더까지 영입을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5할 승률 미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후반기 성적도 오늘 패배로 딱 5할이 됐으니까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 득점권에서도 9타수 무안타, 또 최근 6경기 동안 평균 1.5득점, 6경기 득점권 타율이 1할 5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제도 8타수 1안타였는데 그 1안타가 크로네머스의 빗맞은 안타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거보다 더한 9타수 무안타, 잔루 7개, 그러면서 시즌 잔루가 920개가 됐습니다. 오메. 920개. 경기당 7.3개래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잔루가? 주자를 7명 넘게 경기당 남겨놓고 있는 거니까 그쵸. 진짜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아니 그랬을 때 제가 좀 이 수치를 살펴봤습니다. 2위 뉴욕 매치가 887개니까 뭐 거의 30개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랬을 때 아니 뭐 득점권 타율이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득타율은 2할 오픈 1위 16이고 OPS는 0.768 13위인데도 불구하고 잔루가 이렇게 많은 이유, 답답한 이유, 이 경기 좀 보면 좀 잔루가 많다, 또 변비 타선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좀 뭘까요? 첫 번째, 잔루가 가장 적은 팀들은 사실은 아예 못 치는 팀들입니다. 아, 주자가 아예 못 약한데. 치는 팀들은 잔루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쵸. 주자가 안 나가니까. 근데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출루율은 좋아요. 그러니까 주자가 나가기는 해. 근데 그거를 이제 홈런 또는 2루타 이상의 장타로 이 선수들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안타가 되더라도 이상하게 홈에서 잡히거나 홈으로 못 들어오는 단타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득점이 안 나오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사실 시즌 초반에는 타격 성적에 비해서 팀 득점은 순위권이었어요. 네. 왜냐? 득점권 성적이 시즌 초반에는 좋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타티스 주니어도 없고 지금처럼 소토, 드루리, 벨도 없는데도 사실은 5할 승률 플러스 10승으로 전반기를 마쳤잖아요. 저희가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후반기부터입니다. 아하. 후반기부터 따져봤을 때는 득점권 타율이 정말 처참한 수준이고, 최근 8경기, 뭐 6경기 좁히면 좁힐수록 득점권 타율이 1할 때 밑으로 점점 수렴해 가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스에서 결과적으로 장타가 터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샌디에고의 득점권 타율은 16위인데 홈런은 23위밖에 되지 않아요. 네. 샌디에고의 타선 구성을 생각했을 때 홈런이 더 나와야 되죠. 근데 희한하게 득점권 상황에서는 홈런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마차도 선수의 솔로포라든지 아니면 뭐 주자 한 명 정도 깔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득점이 좀 안 나오는 그렇죠. 경기들이 있지 않나. 최근에 그 8승 12패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워싱턴 3, 4차전에서 그래요. 샌디에고가 이겼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3차전에서는 솔로포 두 방이었고요. 4차전에서는 조시벨 트럼포 하나였습니다. 이거 아니라 그냥 점수를 득점권에 주자를 보내고 시원하게 쳐가지고 만드는 점수가 없었어요. 지금 계속. 따박따박 홈으로도 불러들이는 야구가 좀 안 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 오늘 이제 멜빈 감독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그렇죠. 얘기를. 이 경기 전에 게임 노트를 살펴보니까 우리 팀이 주자를 계속해서 내보내고는 있는데 그거를 불러들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 팀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득점권 타율 같은 거는 이제 성적대로 간다. 뭐 좀 더 불운하고 뭐 운이 좋고 뭐 이런 건 좀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샌디에고가 이 순위 싸움 치열한 상황에서 이렇게 득점권 타율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주자를 못 불러들이고 있다는 건 큰 좀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문제인 게 뭐냐면은 지금 트레이드 마감 시한 이후에 상대한 팀들을 보면은 대부분 약팀이었어요. 뭐 직전 시리즈 생각해 볼까요? 마이애미, 워싱턴. 이런 팀들을 상대로 이 승리를 많이 쓸어 담아야 되는데 오히려 5할 승률, 5할 승률 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타선의 엇박자 그리고 운도 안 따르는 게 뭐냐면은 마차도가 앞서선 정말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클리블랜드 2연전에서는 침묵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차도 대신 쳐줄 선수고 후안 소토가 2경기 연속 결장한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는 이 스넬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리드를 내주면서 어려운 경기를 또 펼쳤습니다. 반대로 이제 퀀트릴 선수는 또 7이닝 동안 무실점 10승을 또 수확을 했고, 이러면서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다행히도 다저스가 미러키를 2경기 연속 잡아주면서 1.5경기 차 와일드카드 3위를 유지를 하긴 했는데요. 이거 진짜 다저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어제 코빈 번스 나오는 경기였기 때문에 미러키가 웬만하면
하면 이겼어야 될 경기였는데 다저스가 코빈 버스를 무너뜨렸죠. 오늘도 미러키를 대패시키면서 정말 다저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지금 와일드카드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른 빨리 또 이제 샌디에고죠. 샌디에고 타선에 이 컨디션이 좀 올라와야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이제 김하성 선수는 지금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김하성 어쩌다 이렇게 오탄이 닮아가냐고. 김하성은 활약, 팀은 패배.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득점권 성적이 꾸준히 좋았고 현재도 2할 8푼 4리 OPS도 0.744니까 시즌 성적보다 오히려 득점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득점권에서 아웃이 되기는 했지만 양질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김하성 선수는 계속해서 좀 꾸준한 활약을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샌디에고 타선도 좀 힘을 내서 또 화끈한 모습, 아이 타선 뭐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싶은 경기잖아요, 사실은. 진짜 뭐 정말 화려한 선수 몇몇인데 뭐 클리블랜드도 올 시즌 잘하는 선수 있지만 호세 라미레즈 한 명만 못하더라. 맞다. 오늘 멀티 홈런에다가 뭐 안타까지 때려내면서 진짜 라미레즈는 맹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샌디에고 경기 오늘도 새벽부터 보시느라고 답답하셨던 분들 또 피곤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샌디에고가 다시 한번 또 이 타선의 흐름이 풀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콘텐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